오늘 여러분들의 아주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자, 물론 음소거가 다 있지만 다 들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텐텐 다이어트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회차는요, 물론 이제 좋은 사례도 있지만, 사실 또 불편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회차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호전 반응, 명현 반응,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갑자기 끊기면서 오는 저탄수화물로 인한 현상들, 여러 다른 말로 합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일반적인 저염, 그리고 일반 식사를 하지 않고 식습관을 영양식으로 바꾸면서 많은 몸의 세포들의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고 제한적인 식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식사를 그만다,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지금 지톡의 과정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포들이 깨워지고 몸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호전된다. 호전이란 말은 좋아진다라는 반응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있다 보시고 긍정적인 반응이시니까 많은 염려를 조금 뒤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전 반응이란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변화에 저항해서 평소 느끼지 못하던 자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호전 반응 또는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건 그런 병에는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이제 각 작가마다 견해이긴 하지만 5%는 의사가, 95%는 내 몸이 고친다. 내 몸이 스스로 자가 면역을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거다라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호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약 3일, 길으면 3일에서 5일 정도니까 곧 끝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너그럽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호전 반응에는 4가지 반응의 체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완 반응, 과민 반응, 회복 반응, 배설 반응들을 이제 특징들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완 반응은 나쁜 상태에 있던 장기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 왜냐하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영양 공급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나른함, 대표적인 이제 반응이 나른하다, 졸리다, 권태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른함과 졸림과 권태감을 피곤함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나 완전히 누울 것 같아요.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이렇게 피곤해도 돼요? 피곤한 게 아니라 이완 반응에 의해서 쉬어가는 거예요. 세포들이 굉장히 이런 나른함, 졸림, 권태감이라는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장기에 회복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과민 반응인데요. 인체 면역의 급격한 복원으로 인한 증상.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식습관 자체를 이렇게 확 바꿔주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영양식으로 바꿔주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제까지 먹던 음식을 딱 끊고 바로 전혀 다른 영양을 섭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반응들이 와요. 그게 바로 변비, 설사, 통증, 그리고 갑자기 온몸이 으실으실하면서 발한,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붓는 분도 계세요. 이런 과민 반응들 또한 급격한 복원에 의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회복 반응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완 반응, 어제 오늘은 이완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곧 오늘 내일에서 과민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3번째가 배설 반응입니다. 이 배설 반응 하니까 사람들은 변비 설사는 과민 반응에 이미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배설 반응에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독소의 배설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내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많이들 오십니다. 그리고 부스럼, 그러니까 피부 쪽, 대부분 해독을 3일이 넘어가면서 해독 반응들이 3일에서 5일 사이에 개인차가 있지만 반응이 나올 때 해독의 부분에서는 간에 있는 독소들을
간이 배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몸으로도 이제 많이 혈관들 다 타고 다니니까 독소를 바로바로 배설도 하지만 이 해독 작용에서 일어나는 체내의 노폐물이 분해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부스럼 발진, 어떤 피부에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 가려움 이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회복 반응입니다. 그래서 회복 반응에는 탁해진 혈액이 일시적으로 순환되면서 굉장히 혈관에 모세혈관들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이런 해독 과정들, 그 독소를 빼주는 과정들 속에서 좀 뚫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의 혈액의 질을 높이는 건기식도 많이 들어가고 오메가 같은 것도 들어가고 영양성분도 들어가고 혈액과 관은 좀 틀린데 혈관은 근육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좋은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근육의 수축 이완을 돕는 성분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순환들과 혈관이 움직이는 속에서 발열, 통증, 구토와 같은 약간 네,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또한도 회복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 혹시 이거 아세요? 배변은 3대 무엇 중에 하나다. 저요! 네. 뭐죠? 해독. 네. 네. 자, 오늘, 내일까지죠. 많은 이제 분들이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배변은, 네, 3대 해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일차에 저희가 몸 안에 있는 혈액 속에 있던 독소들이 이렇게, 잠시만요. 네, 혈액 속에 있는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에 전신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데 이 돌아다니고 있던 독소들이 간을 거치고 아니면 음식들과 함께 네, 장을 거쳐서 어디로 나와요? 자, 볼까요? 이렇게 배변을 통해서 네,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해독 과정이 바로 배설입니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죠? 네.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드느라고 되게, 네. 네. 이렇게 독소가 내 몸 안에서 장 속에서 모두 빠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장에는 많은 숙변들, 독소들, 그리고 장누수에 의한 여러 가지 해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저희가 디톡의 과정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첫 번째 장 활동, 장 운동을 통해서 첫 번째 배설, 네, 배변을 통해서 독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배변의 색이 이렇게 아주 검은 쪽에 가깝다면 숙변을 말합니다. 근데 약간 붉은 주황의 빛을 띈다? 그럼 중금속, 그리고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이런 색이 있는 변을 내가 본다. 왜 다른 사람들은 대변이 검다 그러는데 저는 약간 초록색이 좀 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중금속 배출을 많이 하는 배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체온에 관련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반응이 배변과 함께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체온입니다. 영양이 사람의 몸에 이제 다량의 미량의 영양소들, 무기질, 바이타민, 그리고 이제 또 정제된 단백질, 그리고 여러 이제 함께 이제 저희 쉐이크 프로에 함께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것이 한 끼 식사로서 많은 양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당연히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체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때요? 살짝 발열이 와요. 몸이 평상시 체온보다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루 이틀 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네, 이렇게 내가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확하게 세포들이 그 음식에 밥을 먹고 네, 그 세포 안에 우리가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배설을 하고 에너지를 빵빵빵 내줍니다. 자, 이런 과정들, 여러 과정들 속에서 네,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이 전 사진에서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제가 그냥 참고해서 올려놓은 건데,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37.5도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사망할 시점에는 35도, 35.5도를 한다고 해요. 특히 암 환자분들은 36도가 안 돼요. 그래서 35.5도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건강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내 몸에 지금 원활하게 잘 순환되고 있고 내가 영양이 잘 섭취되고 있는지, 내 몸이 건강한 사이클로 지금 함께 이런 활동들을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체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체온이 올라갈 때 뭐가 나오죠? 몸에서는 땀. 네, 땀으로 내 몸의 온도를 맞춰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땀이 날 때 어때요? 알칼리. 이 땀이 우리 몸 안에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땀이 나고요. 이 땀들이 나오면서 몸은 네, 저희 그 혈액과 그 세포의 그 세포액, 체액들은 중성 7, pH 농도 7입니다. 약. 그리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은 7.4 정도 돼요, pH가. 그래서 약 7에서 7.4인데 이게 거의 중성에서 약 알칼리로 가는 농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체온을 올려서 땀이 빠지는 과정,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이 땀들이 나와 줌으로써 몸이 산성해서 네, 알칼리가 되는 중성으로 가까워지는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체온의 상승은 몸의 건강에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써있죠. 36.5도 이상은 건강한 온도라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평생 재본 체온보다 요즘 아주 체온을 많이 재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재죠, 체온을?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갈래도 체온 재고, 밥 한 끼를 먹으려도 체온기를 재고, 요즘에 아주 가는 곳마다 자신의 체온을 우리가 체온계로 재고 있죠? 이 체온계를 재는 게 일상화 될 거라는 상상을 못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또 저에게 다른 문화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식당이나 음식, 카페나 어딘가 공간을 들어갈 때마다 체온을 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체온을 잰 걸 써놓잖아요, 기록부에다가. 항상 저는 36.7, 8,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건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급에 건강한 공기식을 먹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옛날에 36.5도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36도 정도면 열이 빠져나가는 온도. 네,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35.0도, 35.5에서 35.0도는 암세포 증식 온도라고 합니다. 자, 이 35도 이하가 되면은 바로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체온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5일까지 겪는 몸의 변화 중에 온도에 의한, 내 체온의 변화에 의한 반응들을 겪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으시으시 추울수록 감기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요. 온몸이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자각의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체온에 의한 사인이니까 건강해지는 내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현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건 포괄적인 내용들인데 제가 참고 삼아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산성 체질이 아까 보셨죠? 이렇게 알칼리화되는 그때 졸림, 나른함, 목 건조, 빈뇨, 방귀, 피부에 약간 칙칙해지기도 하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무기력하고 어지럼증이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별로 혈압이 없어요. 아직 혈압약 먹지 않아요. 그럼 난 왜 이렇게 어지럽죠? 근데 혈압은 어느 선 이상이 돼야 먹는 거죠. 그 수치. 바로 밑에까지는 약은 먹지는 않지만, 네, 고혈압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위 기능 쇠약하신 분 있죠? 기능이 유단히 약하신 분, 위통, 흉통, 약간 구토도 있습니다. 특히 위 기능 중에서 위 하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메스꺼워요.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위 하수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럼 나는 간 멀쩡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간 기능이 사람마다 기능의 그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꼭 병이 아니어도 네, 구토 증상, 가려움, 발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붓기, 부종이 오히려 더 나오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치 일시적으로 상승하고요. 구토, 무기력증 같이 옵니다. 자, 당뇨가 있는데 혈당이 확 올라오니까 이거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염려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일시적으로 혈당이 살짝 상승하기 때문에 내당증이신 분들은 좀 당 수치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여드름 같은 이게 피부 이런 일시적으로 여드름이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사라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죠. 통풍. 제가 여기서 조금 하나 저기 하는 게 평상시에 약간 예민하시거나 어떤 일에 이렇게 반응할 때 조금 좀 이렇게 세심하시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끔 이런 프로그램 기간 중에 조금 불면증을 초반에 호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누워서 꾸준히 주무시려고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드시면 특히 칼슘 있죠. 원래 먹는 양 말고 요럴 때는 따뜻한 물에 칼슘 2알을 한번 더 드시면 네, 편안하게 잠드시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가끔 물어봐요. 이거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약 아니에요? 이거 약 먹고 부작용 난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차이점을 볼게요. 호전 반응은 치유 과정에서 흔히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데 부작용은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일정 시간 경과 시 증상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조금 반복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매달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증상이 좀 생겼다 사라지고 좀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반복은 하지만 바로 네, 일시적인 경과 후 증상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한 번 나타나면 절대 증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요. 앓지 않았던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나중에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네, 담당 코치님께 한번 톡으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텐텐 다이어트에서 지금 앞에서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텐텐 다이어트를 경험하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에 있는데 어떠세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명연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좋아지는데 반응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네, 텐텐만의 야심작 바로 CK 파워입니다. 이 CK 파워를 반드시 저희는 꼭 프로그램에 넣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처음에 겪는 많은 명연들 그리고 내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겪어내야 되는 부담감을 많이 완화해 주는 게 CK예요. 그래서 이 CK 파워를 혹시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함이 조금 참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럴 때 사실 CK 양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드시는 것도 권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하루에 2분의 1, 한 병의 반을 드시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드시면 이런 반응들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디기 좀 어렵고 저는 이런 반응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하실 때는 코치분과 통화를 좀 해보시고 조금씩 늘리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면 명연이 더 적게 오죠.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이 CK 파워를 드시면서 저희들이 많은 데이터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CK 파워는요. 면역 체계의 균형을 맞춰줘요. 제목이 뭐죠? CK 파워, 그러니까 CK 밸런스예요. 파워, 그쵸? CK 밸런스 파워거든요. 이름이. 근데 면역은 과민해도 문제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해요?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저희가 못 먹던 시절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면역력이라는 건요.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건 올립니다. 면역력이 과민한 건 내려줍니다. 이런 면역력에 대한 밸런스를 아주 저희한테 제품 중에 탁월한 컴파운드 K죠. 네, CK 밸런스 파워가
이런 역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포닌, 체내 흡수력 결과 이런 뭐 임상 실험도 있잖아요. 원래 삶의 사포닌은 인체의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CK 파워는 그 떨어지는 사포닌의 형태를 제가 좀 쉽게 비유를 하면 원래 사람들이 먹어서 장내에 흡수하는 사포닌은 이 건물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포닌의 그 조각조각을 먹어야 되는 최종 대사, 세포가 먹는 바로 전 단계의 세포들은 한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건물만한 사포닌이 쪼개져서 요만해야 얘가 딱 먹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100% 흡수되게 쪼개놓은 형태가 바로 컴파운드 K라는 겁니다. 컴파운드 K는 브랜드명이 아니고 성분명입니다. 저희 브랜드로는 CK 파워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제너럴 바이오, 이 지크베 지금 제품으로 동참하고 있는 텐텐 다이어트에 쓰이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제조사가 바로 제너럴 바이오입니다. 이 제조사의 MDBT라는 제조 공법을 통해서 컴파운드 K의 흡수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사포닌의 분자량이 장내 미생물에 바로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예전에는 굉장히 사실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MDBT 방식으로 좀 전환되면서 쓴맛은 많이 감소되고 좀 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맛이.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용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날 서로 다른 많은 여기 방에 있는 60분이 넘는 분들의 반응이 아마 6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방식이 프로그램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좋은 일들을 겪어내고 있고 몸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세포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금 넣어주는 밥을 먹고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몸 안에 일어나는데 저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날 때 사인을 보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금 불편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희 코치님들과 저와 여기 방에 많이 서로 지켜주는 다이어터들을 믿고 우리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CK 파워로 정말 그 면역력 다 지키고 이 불편함 확 사라지게 해줄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꼭 챙겨 드시고요. 오늘 둘째 날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을 만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저희가 아마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잘 지켜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늘 설레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오늘 좀 궁금한 것들 많았고 우리 몸에 좀 이상 반응도 있었는데 아니면 또 내일 또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강의를 듣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한 강의를 해주신 박미라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단톡방을 보시면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오늘은 또 좀 잠깐의 좀 착오가 있었죠. Q&A를 이렇게 릴레이로 달았는데 사람들이 왜 답을 안 해주냐 막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Q&A를 통해서 이렇게 릴레이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 준 강의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또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이건 왜 그러지 이럴 때 좀 이런 그러니까 질문들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잘 의논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혹 내가 급하게 또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개인톡이나 단톡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명쾌하게 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Q&A에 명쾌한 답을 해주실 오늘 황마음 코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틀째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유,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 그 텐텐 헬스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호전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신 것들 카톡에 올려주시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연락 바랍니다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한번 해주세요. 이런 팀워크! 정말 너무 좋습니다, 헬스. 자, 잠이 안 와요. 타 프로그램 첫날에도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일단 답은 영양을 채우기 바쁜 나의 몸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내 몸이 먹느냐고 잠을 포기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저희가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세상 나 너무 배고픈데 막 진수성찬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잠 안 자고 무조건 먹겠다. 선택을 한 거예요, 몸이. 그만큼 나의 몸이 영양이 조금 부족하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양결핍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좀 있고요. 마르신 분들 또 이런 경우가 있고 조금 체중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식생활이 많이 안 좋으셨다거나 흡수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실 때는 내 몸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잠은 안 오는데 피곤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잠이 안 너무 피곤한 불면증이 아닌 이상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신 증상은 아니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으시니까 내 몸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낮에도 계속 피곤한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앞서서 오늘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나의 몸이 회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럴 때는 몸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 몸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피곤하다는 거는 그만큼 휴식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잠이 오면 잠을 좀 주무시고 좀 몸이 좀 지치면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하루에 몸무게가 2kg 빠졌는데 괜찮은 건가요? 또 반면에 몸무게에 변화가 없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그 질문이 있으셨어요. 몸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몸무게, 그러니까 저희가 때때마다 인바디를 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질량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게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많이 한꺼번에 막 2kg, 3kg, 4kg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좀 붓기가 있으시다거나 안에 독소가 많으시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 상으로 해야 잘 빠지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몸무게 변화가 없으신 분들도 정상이에요. 저희 몸무게를 이제 제가 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인바디를 쟀을 때 호르몬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럴 경우에 내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그 호르몬이나 균형을 맞추는데 먼저 써요. 그 다음에 균형을 딱 맞춘 다음에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균형을 맞추느냐고 얘가 키로수를 못 빼고 있구나. 내가 이게 균형이 딱 맞는 순간 확 빠지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 해독이 생각보다 적게 되는 것 같은데 S와 프로바이오틱스 파워 양을 늘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S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배변에 조금 좀 더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몸이 많이 안 좋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변이 될 때까지 4일이 걸렸어요.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가고 화장실 전혀 못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장이 많이 좀 무너져 있거나 면역이 너무 안 좋거나 그 장 누수가 있으신 분이시라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잠깐 멈춰요. 잠깐 멈췄다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면 막 쏟아내거든요. 정말 막 쏟아내요. 근데 이 장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러신 경우에는 맞아요. S하고 프로바이오틱스의 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나의 몸이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S 60안 정도 늘리시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침에 2개, 저녁에 3개 정도로 늘리시면 우리 몸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너무 힘이 없어요. 운동도 병행 중인데 10분만 해도 팔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예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먼저 격한 운동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스쿼트 정도만 권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 힘이 없고 덜덜 떨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휴식이 좀 필요하신 경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K의 양을 하루에 1병까지 늘리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나의 몸이 좀 영양소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CK 양을 늘리시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 좀 너무 막 드시는 거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드시고 나서 프로그램을 이어가실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영양소가 식생활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를 조금 더 드셔주시고 내가 너무 못 참겠다 하시면 계란 흰자 아니면 가벼운 야채 정도 좀 씹어 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내가 너무 막 힘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 좀 남성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희 그 집사람도 그랬지만 이러실수록 조금 더 영양소를 많이 채우는 쪽으로 가시는 게 효과는 더 좋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조금 더 드세요. 하루에 2번, 3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너무 못 참겠다 싶으면 계란 흰자나 야채 정도 조금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은 웬만하면 많이 하시지 마시고 CK 양 조금 늘려주세요. 자, 먹는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내가 야간에 일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내가 아침 7시, 8시 아침 못 먹고 10시에 일어나서 드실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서 저희가 개의치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 간격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좀 그 간격을 좀 맞춰주시고 그 아침이 8시, 12시, 6시 이게 왜 좋으냐면 사람이 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 그 해가 없을 때는 주무시는 게 좋고 떠 있을 때는 나도 같이 활동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정해서 하시면서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그 시간은 지키시되 내가 일상생활이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괜찮습니다. 간격만 지켜서 잘 섭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PPT를 못 넣었는데, 저녁에 갑자기 배가 고파요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저녁에 조금 그 식생활에 그 시간대에 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내가 그 시간대 그 야식 같은 거를 먹었다. 그러면은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얘 이상하다. 나한테 먹을 거 왜 안 주지?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니,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니까 몸이 막, 너 나한테 배신이야, 뭐야, 나 뭐고 왜 안 줘? 이러면서 막 신호를 보내요. 달라고. 근데 이거를 한 3, 4일 정도 참으시면 얘네들도 포기를 해요. 아유, 안 주나 보다. 그냥 이러고 그냥 나는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방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고 배고픔이 느껴지실 때 오히려 단백질 쉐이크를 더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이 뭐 하시다 보면 배가 안 고플 때도 있어요. 12시에 먹어야 되는데 12시에 배가 안 고파서 건너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면 100% 배가 고파요. 몸은 기억해요. 그 시간대를 기억하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배가 안 고프셔도 미리 드셔주시는 게 이 패턴에서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하실 때는 계란 흰자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조금 드셔주시는 게 드시고 하시는 게 나아요. 포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좀 드세요. 몸하고 타협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막 기름진 거 막 이런 걸 드시게 되면 내일이 힘들어요.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좋은 하루를 보내셨어요. 내 몸한테는 정말 한정식보다 더한 잔치상을 차려주셨고 내 자신한테는 해냈다는 성취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요. 아유, 그렇습니다. 맞아. 그럼요. 이 다이어트 헬스 프로그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몸을 바꾸는 일은 나의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꼭 성공하셔서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첫 발을 디디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궁금한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자, 오늘 저희가 이 단톡방에 Q&A 코너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의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반응이 안 왔다고 해도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하게 또 우리의 궁금한 점을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황마음 코치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성향이 뭐라고 하죠? 최고의 성향. 다이어트. 여러분들 지금 1,000만 원 벌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벌고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이틀째이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고요. 또 아직 남아있는 우리 음식이 남아있죠. 저희가 먹어야 할 거. 이거 잘 마무리해서 잘 드시고요. 또 내일을 또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3일차 줌 미팅 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만나다 만들겠어요. 그러게요.